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전에 신상 발언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여야의 의원님들께 좀 공유했으면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이크 안 나오네? 예.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이버 해킹 관련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진선미 의원도 의원실 해킹이 됐다고 이게 보도에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기사도 보고 하니까 2008년부터 국방위 정보 외통위가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844건의 해킹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방에는 문제가 없는지. 했더니 기존 거는 빼고 3월 한 달 동안의 것만 조사를 했는데 3월 한 달 동안에 일본 측의 IP를 통해 가지고 저희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이메일이 해킹된 게 총 4건입니다. 그 중에 로그인이 성공한 것이 3건 있고 실패한 것이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유출 경로를 확인했더니 4건 중에서 2건은 확인이 안 되고 2건은 유출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메일의 제목들이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 그리고 워싱턴 출장 보고서 이런 내용의 메일을 통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일반인에게 온 메일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라는 메일에 그러니까 발신하신 분은 18대의 새누리당 의원이셨던 이모 의원의 메일을 해킹한 이후에 그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만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최소한 국방위원님들 메일에는 다들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위의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크게 비문이 아닙니다만 이걸 조합하면 충분히 자료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을 여야의 의원분들께서 방에 돌아가시면 기본적인 것을 한번 따로 누구를 부르지 않더라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국회 사무처에서 전산팀이 와서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해 주니까요. 그 방법들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다. 예, 일단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합니다만은 사실은 병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현역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현역병에는 우리가 하는 군복을 입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산업체에 있는 분들도 현역병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성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그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그 보험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는 어디까지가 관할권입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배정, 그 다음에 근무지도, 그 다음에 실태 확인, 그리고 거기서 실태 확인 결과 부적합자에 대한 심사를 해서 다시 전직 조치하는 것까지가 저희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 9개 정도의 보충력, 그러니까 대체 복무를 하시는 분들에서 병무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한 3가지 분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이 좀 너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예. 이는 국가기관들 해당 그 기관들하고 이런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성찬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육해공군으로 구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공익근무 소집 해제를 하신 분들은 육해공 중에 어디로 소속이 되는 거죠? 이 표로 보면 13페이지. 13페이지요. 육군 보충력이 되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육군으로 편입한다는. 관련 규정이요. 예. 육군으로 편입되는 관련 규정 말씀이죠.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누가 아는 사람? 마이크 쓰고 말씀하십시오. 보충력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은 보충력이기 때문에 보충력은 모두 다 육군으로 편성되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예. 병무청 동원관리과장입니다. 예. 공익요원은 보충역인데요. 보충역 같은 경우는 동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동원 훈련 대상자는 동원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는 공익요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향방 예비군 훈련이나 그런 것들에는 따로 포함이 됩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6회공 외에 대체 복무자들을 따로 분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향방 쪽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한 그 구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들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가셔가지고 별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잘 없고 제대로 수행을 하시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복무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의 제도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하셨던 다른 그 사회복무의 시스템으로 국가가 원하는 시간만큼 뭐 다른 업무에 봉사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 뭐 그 분야는 아직 저희들이 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예비군 훈련 시간에 있어서도 뭐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 부분은 제가 질문 드려봐야 실효성이 있다고 뭐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뭐 연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2박 3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날짜로 5일간 훈련을 받기도 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8시간, 1일 8시간을 하긴 합니다. 대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80% 이상이 요즘은 다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8시간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자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문제는 뭐 없는 그렇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8시간을 훈련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1년에 8시간 정도만 받아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굳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뭐 예비군 훈련에 관한 문제는 저희 예. 이제 병무청 소관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청장님이 네. 어쨌든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누군가가 법안을 내든 뭘 하든 할 때 입장을 내실 텐데. 이제 그 뭐 그런 뭐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뭐 조금 더 한번 검토를 뭐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비군 훈련 자체에 대한 좀 전향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창조 경영, 창조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병무청의 5대 슬로건 중에서도 창의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병무청의 슬로건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내가 그동안 좀 봐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병무행정에서 좀 개선했으면 싶다라고 들어오시면서 생각했던 창의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대국민 민원 서비스 이 분야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액티브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전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애가 타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병무청에 왔습니다. 병무청에 와서 병무청 직원에게 우리 아들을 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연락을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유행이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라는 유행은, 이거는 우리 병무청 소관이 아니고 국방부 소관이다.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아들이 어디인지 확인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방부에 확인을 해서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럴 때 그 엄마가 이 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병무청에 대해서도 엄청난 신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춤형 하나의 서비스다. 뭐 창조형 이런 서비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대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좀 강화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뭐 좀 하겠습니다. 대체 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홍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병무청에서 예산을 통해서 사회복무자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한 것은 딱 2건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국감 이후에 좀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